네, 요즘 서울의 재개발 시장 굉장히 뜨겁고요. 재건축 시장은 조금 주춤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시장보다도 더 좀 이렇게 핫한 곳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바로 요즘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으로 인해서 소액 자본으로 가지고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다 해서 모아타운에 많이 투자도 하고 계시고요. 또 문의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아타운이라고 하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모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예전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이 되고도 한참이 걸려서 한 10년이나 걸려야지 우리가 새 아파트를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냥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아, 이런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나름이죠. 서울 지역의 핵심 입지에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입지, 아니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데 신축 아파트가 되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또 그 핵심 내용들, 우리가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는지. 왜냐하면 투자를 했는데 막상 내가 입주권이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어그러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만 꽂았습니다. 핵심 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일반 다른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어떤 법에 인해 가지고 사업이 나오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설명드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포함된 법에 의한 사업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도정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오고 재개발,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밖에 안 남았고요. 나머지는 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살펴볼 법이 뭐 있냐면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다 각각 조례를 가지고 있죠. 이 조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례를 다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조례는 서울시의 조례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법에는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두 가지로 이렇게 따로 양분을 해놨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공공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서 제외를 하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떤 구역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살펴보면 가로구역 내에 있어야 됩니다. 가로구역 내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를 그대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살펴볼 부분이 시행령 3조하고요. 시행규칙 2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에서 지금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의 가로구역 안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 가로구역이라고 하면 6m 이상 도로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야 되겠죠. 요 안에 들어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면적은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안 되고요.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9,999까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사업지 내에, 가로구역 내에 통과하는 도로가, 예정도로가 6m, 4m 이하를, 4m를 넘어가게 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4m 초과하는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사업요건의 시행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제곱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또 1만 제곱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공공이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 체납을 해서 공공임대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면 약 2만 제곱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바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67%가 되어야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 규모도 있습니다. 단독 같은 경우에는 10호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동인 경우에 20세대 이상인데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단독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채 이상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다 만족을 하면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연번 신청해서 바로 추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주민의 동의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일부, 그러니까 요 가로가 6m 가로가 일부가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나 하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둘러싸일 수도 괜찮습니다. 요거를 가로가 아닌 공원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가로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변에 꼭 일단의 획지가 이 가로로 도로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고 공원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죠.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청산, 준공 때까지 약 한 10몇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기본정비계획 필요가 없고요. 안전진단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진위도 없습니다.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되겠죠. 이 사업 시행 인가 안에 우리 분양 계획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주 철거,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10년 정도가 걸리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많은 절차들이 다 생략돼 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면 한 4년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입주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좋은 입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두 번만 잘 하셔도 재개발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우리 사업 시행자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그 가로구역 안에 소유자가 한 20명이 안 된다,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 없이 그냥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20명 이상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일반 도정법하고 똑같습니다.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LH나 SH 등과 같이 공동 시행할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공공시행자가 있는데요. 이 공공시행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가지고 토지주택공사 LH만 해당이 됩니다.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면 공공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개발자도 있는데 신탁사가 하는 거죠. 이 지정개발자 같은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조합이다. 조합이 어떻게 설립되는지 구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죠. 조합 설립에 관한 거는 법 제 23조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4분의 3이죠.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할 때. 그래서 75%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습니다. 10분의 8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80%까지 동의율을 만족을 해야지 설립 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래서 67% 이상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동의가 되어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 그러면 토지는 소유자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80%가 됐다, 인가가 났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요 안에서 또 공동주택들이 있죠. 뭐 우리 다세대 연립 이런 것들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또 따로 필요하다. 재건축하고 비슷합니다. 재건축도 각 동별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죠. 그처럼 공동주택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총수를 7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 돼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완화가 돼가지고 심의를 거치면 15층까지 완화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임대주택은 조금 건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이 바로 제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 때 포함이 된다 그랬죠. 분양 계획이죠. 이 분양 계획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현재 투기과열지구 안에 서울 지역에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주택을 몇 채 받을 수 있습니까? 2채까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랑 좀 큰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통 재개발 반대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갖고 있어도 이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굳이 내가 뭐 재개발 진행해가지고 뭐 돈 벌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하면 뭐 84 하나, 5959 이렇게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굉장히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우리 큰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동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왜냐?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법에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분 동의서만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요. 건축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뭐 이런 건폐율 산정, 대지 안에 조성, 뭐 대지의 조경 이런 것들이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화되는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각각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벅차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유자금을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나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되면 어떠냐, 입주권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 조합이 대부분 다 조합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죠. 조합의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득세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 하잖아요. 취득세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데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축을 분양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85%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요즘 재개발들 뭐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권리산정 기준일이 올해 22년 1월 28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축을 취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다 권리산정일이 소급이 돼버려가지고 현금 청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만약에 이전에 준공이 나는 건물이다.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준공만 나면 됩니다. 준공만 나면 우리 바로 보존등기 접수하죠. 보존등기를 접수하면 건축주가 이 구분 소유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조합 설립 인가일 전에 준공만 나면 바로 다 입주권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나 LH 등이 사업 시행자일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다 구역 지정일입니다. 구역 지정일. 그러니까 지정고시일이나 아니면 지정고시일이죠. 다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일 이런 때가 다 권리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하고 있는 곳은 신축을 분양을 받으시더라도 투자에 크게 만족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분양 대상인데요. 분양 대상은 똑같습니다.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종전건축물 중에 주택 소유자면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이 0.1평만 된다 하더라도 그게 주택이라면 무조건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만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상의 이상인자. 이게 뭐냐면 최소로 이제 분양하는 우리가 새로 신축을 지으면 그게 꼭 84만 있는 게 아니고 59 그리고 44 이렇게 있잖아요. 그 최소 단위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조합원 분양가가 나올 겁니다. 그것보다 권리가가 내가 좀 더 높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수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명의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경우 요거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청산 대상이 돼버리고 청산 대상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세대가 있죠. 이 다세대가 준공 권리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준공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현금 청산이 돼 아예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수인의 분양 대상자가
한 명 대표 1인 있죠. 이 대표 1인에게만 분양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 다가구를 조합 설립 인가일이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다세대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요거는 전체에 하나만 나옵니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또 토지를 분할을 했다. 그럼 이것도 하나만 나오게 되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했다. 이게 이제 신축을 하는 거죠. 신축 행위를 하면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증가했는 것만큼 다 나오는 게 아니고 1인에게만 입주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개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권리산정 기준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이 원래 1월 28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이후에 준공이 나는 건물들은 이렇게 다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더라도 한 명한테만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하나만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만 준공이 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준공이 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있습니다. 요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없었는 내용이었는데요. 8월 4일 이후에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또 투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이걸 좀 막으려고 법에서 다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요거는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 넣어놨는 겁니다.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8월 4일 이후에 조합이 인가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그때 투기과열 지구에 지정된 서울은 다 해당이 되겠죠.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해당 사업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받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는데 양수를 받으면 조합은 지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타 시도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대원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런 물건을 팔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해외 이주도 마찬가지고요. 1세대 1주택자가 만약에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인데 5년 동안 보유를 했고 3년 동안 거주를 했다 그러면 그런 물건을 사는 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됩니다. 전심지 양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시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런 물건이 있다면 취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해놨는데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2년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착공까지 2년을 착공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착공이 되고 나서 준공이 또 3년 더 걸려버렸다. 이러면 2년 동안 보유하신 분, 2년 동안 보유하신 분, 3년 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다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수하시는 분도 조합원 지위가 다 이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럴 경우에 그 경매에 나온 물건을 받으셔도 조합원 지위는 다 양도가 됩니다. 양도 양수가 다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적인 채무관계,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나온 것들을 받았을 때는 안 되니까 그건 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모르신다 그러면 문의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5년 재당첨 제한이 있죠. 5년 재당첨 제한.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재개발은 도정법을 따르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법이 엄연히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은 바로 우리 일반 도정법 있죠. 이 도정법에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도정법에 의한 사업만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서울이죠. 서울에서 도정법에 의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거는 5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74조 도정법에 의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빈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빈소법에 의해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법이다.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5년 재당첨 제한의 규정에 걸리는 재개발 물건지에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5년 재당첨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하죠. 진구를 할 때 바로 이 검인한 서면 동의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구청으로부터 검인했는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연번이 부여된 거를
부여되지 않은 동의서 있잖아요.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받는다. 그러면 아 여기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내려고 동의서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조합 구역 지정일이 가까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직인이 찍힌 이런 동의서를 가지고 고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규제와 무관하다. 5년 재당첨 제한에 없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에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